질문을 받아보자.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부터냐면 72페이지. 뭐라고? 70이 아니야? 어디야? 62페이지. 너 풀어준 거는 어디다 풀었냐? 오답 어디다 하냐? 안 하냐? 오답 안 해? 뭐라고? 아, 노트에다 하겠잖아, 선생님이. 그거 찍어서 보내야겠잖아. 이게 숙제를 안 하니까 찍지도 않고 안 보내고 그러고 있어. 왜 안 보내? 세진이, 과제 왜 안 보내? 오답 했어? 그러니까 풀 거 아니야. 응? 오답했어? 어? 진이 오답했어 안 했어? 오답 찍어서 보내라겠잖아. 화목에 찍어서 보내라고 했잖아. 승현아, 화목에 선생님이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니까. 왜 안 보내? 얘들 이렇게 선생님 무슨 말하면 좀 무섭나? 응? 태경아,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별로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러는 거야? 스킵이야? 뭐라고? 화요일에 어. 목요일에 그럼 오답 다 했어? 화요일날 끝낸 거야? 그 뒤로 한 거는 선생님이 어디서 확인하냐고. 지금 확인하면 돼? 그러면? 책에다 풀었다 이거야? 노트에다 풀어서 보내라니까. 선생님 풀이 보내려니까.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어? 오답을 하면 노트에다가 오답해서 찍어서 보내라고 선생님한테. 너는 세진이 너는 그 월수금에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태경이는 보내라고. 형도도 마찬가지. 형도한테도 얘기해. 선생님이 약간 그런 거에 좀 민감하거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럼 무시하는 거야 그거 약간. 어? 뭐 안 해도 되네 뭐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약속인데 왜 안 지키지? 그러면 선생님도 그냥 대충 막 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약속 지켜. 그 다음에 출결 다 찍었어? 출결 빨리 찍고 와. 출결. 응? 번호? 출결 몰라? 찍어봐. 팽이 찍었냐 출결? 아, 이거. 집에 학원 오고 할 때 찍어 제발. 자 62페이지 질문. 63페이지. 64 65 66 67 질문 없어? 68 질문 69 50 51 아, 야, 이제 70이었지? 70 71 491번 491번 볼게요. A가 뭘 만족하냐 그러면 로그 5에 로그
이 x가 1보다 작다. 이걸 먼저 한번 보자. 그럼 여기서 딱 다른 거 하기 전에 얘가 뭐지? 요 로고의 진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로고보다 반드시 커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기본. 진수니까 얘가 로고의 진수잖아. 진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요거 반드시 양수다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꼭 확인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이걸 지금 푸는 건데 요 오른쪽에 있는 이는 로고 5에 얼마 볼 수 있지? 5라고 볼 수 있어. 왼쪽을 그대로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요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가 안 바뀌는 거야. 따라서 로그의 x는 5보다 작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로그의 x는 뭐보다 커야 돼? 그렇지. 0보다 커야 된다는 말도 추가해줘야 돼. 그럼 다시 비교하면 로그 2의 1이거든? 얘는 로그 2의 얼마야? 2의 5는 32야, 32. 얘는 로그 2의 1이고. 이렇게 되니까 역시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미실보다 커서 부등호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A야. 그런 식으로 B도 조사할 수 있다.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교집합을 찾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뭐 때문에 안 돼? B가 안 돼? 아니면? 이렇게. 다 맞지? 다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질문. 72, 72, 70, 499번? 499번을 보면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2 로그 4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4 ax의 제곱 이것이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t로 치환할 느낌이 오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 로그 4x의 제곱이고 요거를 잘 봐야 돼. 요거를 요렇게 돼 있으니까 따로따로 쓰면 로그 4의 a 따로따로 쓸 거야. 더하기 로그 4의 x의 뭐? 제곱이니까 2가 남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지? 이렇게. 이것이 0 이상이다. 그럼 당연히 요 아이를 뭐로 넣겠어? t로 넣겠고 t로 치환을 하면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로그 4x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니까 t는 모든 수가 다 돼. 여기 t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먼저 해주면 마이너스 2t 이게 t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로그 4 a가 0 이상이 돼야 된다. 무조건. 맞지? 그럼 기하학적으로 y는 이러한 2차 함수가 y 이퀄 0이라고 하는 t축으로부터 x축이 우리가 여기서 문자가 t니까 t축이겠지만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t가 뭐든 간에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무조건 이렇게 x축 위에 그려지거나 아니면 0이어도 되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게 경우 있으니까 만나도 돼. 그러면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0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값이 c 값은 요 마이너스 전체니까 곱해주면은 여기 플러스 되면서 로그 4의 a 요것이 0이야.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로그 4a는 0 이하다. 8, 4 약분해서 넘겨버리니까 마이너스 몇 분의 1이야? 2분의 1 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아이를 로그로 바꾸면 로그 4에 얼마가 되겠어? 4에 마이너스 2분의 1씩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4에 4잖아.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얘를 올려. 로그 4의 마이너스 2분의 1. 2의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2분의 1. 그럼 A하고 진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미실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A는 2분의 1 이하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제일 클 때가 2분의 1입니다. 최대값. 2분의 1 이하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죠. 자, 73페이지로 73페이지. 없어? 없어? 500이요. 어? 500이요. 500. 1번. 자, 그 아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 무슨 방정식이냐면 로그 방정식이네. 로그 x 더하기 로그 2, 로그 x 더하기 로그 8. 이것이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당연히 로그 x를 뭘로 놔야 되겠어? t로 치환해야 되겠지? 뭐 특별하게 t는 범위가 따로 쓸 필요가 없다. 모든 수가 다 가능하니까. 정리해보면 p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p 플러스 로그 8. 로그 8은 3로그 2. 굳이 쓰자면 3로그 2 플러스 넘겨오면 로그 k 전체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p의 제곱 플러스 3로그 2 로그 2니까 4로그 2t. 밑이 지금 10이니까 4로그 2 t. 4로그 2하고 t를 곱한 거야. 이거를 4로그 2t로 보면 안 되고 4로그 2 곱하기 t라는 소리야. 이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이거를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로그 2가 로그 t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전체 이거 개수니까 3로그 2 곱하기 t, 로그 2 곱하기 t 더해주면 4로그 2 곱하기 t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가로를 쳐서 이 개수라는 걸 구분을 해주자.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가서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야. 누가? x가. 요것은 t잖아. t. 그러면 t는 어떻게 돼? t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맞지? 얘가 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니까 t는 뭐 특별하게 범위가 따로 없잖아. 그지? x가 나오는 따라서 t가 정해지겠지. 그래서 t도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가져?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돼. t가 두 개 나와야 x도 나오겠지. 근데 t가 음수로 나와도 괜찮아. x는 존재해. 로그 x가 마이너스 3. 그러면 x는 10의 마이너스 3수 이런 식으로 구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다. b의 제곱 16 로그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값 1 c 값 이것이 0보다 크다. 4 약분하면 4. 이것은 2 로그 2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죠. 로그 k 전체 제곱이다. 알겠어?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k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 로그 2 더하기 로그 k 2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k 이것이 양수. 자, k를 구해야 돼. k를 구해야 되니까 k를 기준으로 다시 써볼게요. 로그 k 플러스 2 로그 2 그다음 로그 k 마이너스 2 로그 2 0보다 작다.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러면 로그 k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0이 되는 게 뭐니까? 마이너스 2 로그 2보다 크고 2 로그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이 0이 되는 거 요거 이거지? 얘는 뭐지? 마이너스 1을 걸려주면 되니까 로그 4분의 2고 로그 k고 로그 4가 되고 2를 올려주고
미시 10이라서 부동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 생각 그대로 가면 돼. 그래서 4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알파 베타가 4분의 1하고 4니까 곱해서 1. 또 없어? 질문 있으면 말해봐. T 플러스 로그 2 쪽에서 내려갈 때 응. 그 로그 2랑 3로그 2랑 왜안 붙어요? 아 그걸 빼먹었구나. 쏘리 미안하다. 선생님 착각했다. 선생님 착각했네요. 여기서 정비할 때 잘못해버렸다. 쏘리. 자 다시 볼게요. 요거 정비하면 t제곱 3로그 2t 로그 2t 합이 4로그 2t 됐고 요거 안 구했네. 그지? 쏘리 3로그 2 제곱 이렇게 됐지? 플러스 로그 k의 제곱은 0. 쏘리. 자 여기서 역시 판별식은 t는 역시 두 개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b의 제곱 16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a 값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 c 값 해보죠. 요것을 곱하면 3 로그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k의 제곱 이거 제곱보다 해야 된다. 여기까지 갔지? 그러면 16 로그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2 로그 2의 제곱이니까 4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4 로그 k의 제곱입니다. 4는 역시 약분이 되고 그래서 로그 k를 기준으로 써볼까? 로그 k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제곱을 하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그래서 인수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2부터 로그 2까지 이렇게 되네. 그러면 로그 2분의 1이야. 이거는 로그 2고 그래서 k는 미시 10이라서 부동 안 바뀌니까 2분의 1과 2 곱하면 1. 결과는 같지만 식이 2분의 1과 2로 가야지 4분의 1과 4가 아니고 아까 그걸 빼먹었네. 요거 마지막 정리하다가 요걸 정리 안 했네. 그렇게. 그 다음 74페이지 질문. 여기까지 했나? 아직 여기까지였어? 자, 오늘은 삼각함수를 배울게요.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를 하려면 삼각비를 알아야 되고, 요거는 형도한테 꼭 얘기, 복수 안 하면 다음 시간에 하나도 못 알아보거든요. 상당히 어려워. 걱정된다. 우리 형도 내일 공부 안 해가지고. 오늘 날을 새서라도 들어야 되는데. 삼각비 이렇게 해야 돼. 지수함수 로그함수 끝났는데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시험을 하나 볼까? 테스트? 전체적으로 어때? 아니야? 별 의미 없어? 지수부터 한번 쭉 시험 봐볼까? 세진아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 아니야? 태경아, 너 태경이 너 교재비 안 주냐? 교재 들어봐요. 그래. 아니 현금이 없어요. 아니 엄마한테 현금 다 해달라니까? 근데 그러면 오늘 가서 사라. 그럼 계좌번호 불러줄까? 네. 어? 네 계좌로 불러줄게. 얼마냐? 정말. 엄마한테 입금 하시라고 그래. 네. 내가 네 계좌로 부를 테니까. 네. 신문 하나 볼까요? 승찬이는 어떻게 생각해? 안 봤으면 좋겠어? 세진이는? 안 봤으면 좋겠어? 태경이는? 테스트는 수요일. 아유 테스트는 수요일 날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삼각비 저기 형도 보고 잘 들어야 된다 오늘. 삼각비를 배울 텐데 요게 자 아까 처음에 말했지 지수를 배워. 그리고 이걸 지수 함수에다가 써먹고 로그를 배운 다음에 로그 함수를 써먹잖아. 그럼 지금 뭘 배우냐면 삼각비를 배워. 그리고 이것을 삼각 함수에다가 써먹는 거야. 그런데 요 세 개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고 했어? 요 세 개를 무슨 함수? 그렇지, 초월함수라고 한다고 했어. 초월함수를 가지고 미적분하는 것은 미적분 2. 우리 미적분 지금 2, 1 배우고 있잖아. 미적 1 배우고 있잖아. 미적 1 배울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의 x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미적분 2야. 알겠어? 여기가 그전에는 뭐 나왔어? 1차함수, 2차함수 이런 게 나왔잖아. 방항함수가 나왔잖아. 그럼 미적분 1이고 이렇게 초월함수가 나오면 미적분 2야. 0분의 0거랑 하는 건 똑같아. 자, 그런데 이 초월함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여기야. 여기가 제일 어려워. 얘들이 제일 싫어해. 왜 싫어하냐? 외울 게 너무 많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공식을 안 해보잖아? 그러면 못 풀어. 하나도 못 풀어. 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됐어? 로그의 계산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어도 로그의 성질을 계산할 수 있잖아. 그 정도만 해도 풀 수 있었잖아. 지수 계산 정도만 하면 다 풀 수 있잖아. 근데 얘는 공식이 너무 많아. 너무. 알겠어? 공식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그 공식을 못 외워가지고 얘가 어렵다고 해. 그래서 삼각비를 배우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할 거다. 자, 삼각비는 우리가 중3 때도 잠깐 배웠지? 중3 때도 배웠어. 삼각비는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이냐?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뭐의 비?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해. 길이의 비.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삼각비. 삼각비는 모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돼. 이렇게. 요 각을 세타. 이걸 Q자처럼 돼 있지만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 그러면 여기에서 A, B, C는 뭐라지? 일정한 관계가 있잖아. 그 관계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지. A 제곱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거나 같다. 이건 피타고라스가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 변과 요 변과 요 변은 길이가 이 각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이때 A분의 B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A분의 B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그렇지. 요놈분의 요놈이잖아. 그지? S자이 뭐야? S자를 필기체로 이렇게 쓰니까 무슨 세타? 사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사인 세타 그러면 요놈분의 요놈을 말하는 거야. 세타짜리 직각삼각형에서 요놈분의 요놈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A분의 C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거는 뭐라고 쓴다고 했어? 코사인이라고 읽기로 한 거야. 얘가 그래서 코사인 이렇게 말하는 거야. 코사인.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즉 몇 분의 몇? C분의 B 값을 알고 싶어. C분의 B, C분의 B, C분의 B.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탄젠트라고 읽기로 약속한 거야. 약속이니까 지켜줘야 돼. 탄젠트라고 하자. 이렇게. 이건 약속이니까.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삼각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세타에 대한 사인 값,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은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야. 3, 4, 5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직각삼각형 맞죠? 여기 각도를 재봤더니 여기 각도가 예를 든 거야. 50도가 나왔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물어봐요. 사인 50도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말을 잘 봐. 이 말은 사인 50도라는 말은 50도짜리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
5분의 4예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 다음 코사인 50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코사인 50도라는 것은 몇 도짜리 직각삼각형에서 50도짜리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C자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코사인 50도예요. 5분의 3. 그 다음 탄젠트 50도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탄젠트 50도는 탄젠트란 말 뜻이 50도짜리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가 요놈 분의 요놈을 말하는 거야. 요놈 분의 요놈을 탄젠트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탄젠트 50도는 요 그림에서 몇 분의 몇이 되겠어? 3분의 4가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지. 이 세 개를 무슨 뭐라고 한다고? 삼각비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삼각비를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돼. 근데 이 삼각비가 종류도 세 종류지만 성질도 다양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외울 게 많단 말이야. 그걸 못 외우면은 당연히 함수가 어렵지. 삼각함수가. 이해가? 그래서 이게 삼각비구나 하는 개념을 먼저 배우고, 자, 지금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요 각입니다. 요 각. 요 각에 대해서 배울 건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각을 말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해. 시초선. 우리가 말하는 X축이라고 생각하기 좋아. 여기서 30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30도. 30도를 그리면 이렇게 가야 이게 30도야.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봐봐! 막대기가 붙어 있다가 이렇게 벌어지면 이게 30도야. 그럼 선생님,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30도가 내려가면 이렇게 벌어져 있겠지? 그럼 이것은 몇 도일까? 30도가 아니야. 알았어? 시초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거 있지? 이게 30도고 얘는 시초선에서 어떻게 왔어? 밑으로 내려가 버렸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0도야. 얘는 마이너스 30도라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거 마이너스 30도라고. 그래서 각이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적인 각의 진행 방향이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건 몇 도라고?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호를 정해주는 기준이 바로 이 시초선의 기준으로 위로 이렇게 가면,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게 시초선인데 이게 시초선이야. 여기 선이 시초선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몇 도야? 이렇게 되면 몇 도? 90도겠지. 몇 도? 90도. 여기까지 갔잖아. 몇 도야? 90도.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노란색이 막대기 이렇게 벌어졌어. 막대기가 이러다가, 응? 이게 시초선인데 이렇게 된 거야. 몇 도? 90도. 이렇게 되면 180도. 그럼 이렇게 되면 몇까지 왔어? 몇 도? 270도. 맞잖아. 이게 270도야. 이게 270도야. 그럼 이 노란 애가 다시 더 돌아. 이게 돌아가지고 돌고 있잖아. 90도, 180도, 요 각이 180도. 270도. 여기 여기까지가 270도라고. 이게 270도야. 그럼 얘가 여기까지 딱 와버렸어. 한 바퀴를 돌아버린 거지? 한 바퀴를 돌아버리면 몇 도야? 야, 90이니까 몇 도냐고? 360도 아니야. 몇 도라고? 360도야, 360도. 얘가, 360, 한 바퀴 돌아서니까 360도야. 근데 이 360도는 뭐하고 모양이 똑같지? 0도하고 모양이 똑같지? 0도도 이렇게 돼 있잖아. 안 움직이고. 근데 한 바퀴 돌고 와도 360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뿅 왔어. 이게 120도야.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가 있겠지? 이렇게 돼 있던 아이가 포개돼 있던 아이가 뿅 120도 회전했잖아.
그럼 요 각이 120이라는 얘기야.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480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 480도. 그러면 480도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지. 90도, 180도, 270도, 360도, 450도, 30도 더 갔지. 맞지? 이런 480도야. 그러면 마지막에 서 있는 노란색 막대기는 이렇게 돼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최종적으로 위치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그러면 뭐가 똑같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 막대기가 똑같지? 그러면 이걸 뭐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동경이 뭐가 똑같다고? 뭐가 똑같은 거야 이거는? 동경이 똑같은 거야. 각은 120도고 480도지만 최종적인 이 막대기의 위치는 똑같잖아. 저걸 뭐라고 한다고? 동경이라고 한다. 알겠냐? 동경이 똑같잖아. 이건 동경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요. 보세요. 아까 밑으로 내는 게 뭐였지? 마이너스 30도였잖아. 그런데 이거를 정상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가서 270도 그 다음에 270도에서 얼마만큼 더 갔어? 여가 30도인데요. 60도만큼 더 갔겠지? 그럼 이거 몇 도냐? 이게 몇 도겠어? 빨간색이 몇 도겠어? 330도겠지. 그러면 330도하고 마이너스 30도는 뭐가 똑같냐? 동경이 똑같다는 거야. 벌어진 정도가 똑같잖아. 이해가 안 가? 마이너스 30도는 밑으로 이렇게 간 거고 330도는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30도 들어갔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위치는 똑같다니까. 이해가 안 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동경이라고 한다고. 동경.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 그러면 한번 보자.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갔어. 요렇게. 요 크기만큼 벌어져 있어. 자, 이 동경은 몇 도일까? 요 각을 세타라고 한번 보자. 그러면 세타는 몇 도일까? 세타는 몇 도야? 60도일 수도 있지. 60도가 아닐 수도 있지. 몇 도일 수 있어? 수찬이. 그렇지. 400 얼마일 수도 있어? 20도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 얘가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얘가 그러니까 360도를 한 바퀴를 돌고 거기서 60도만큼 올라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가니? 또는 몇 도라고 볼 수도 있지? 마이너스 300도. 마이너스 300도? 마이너스 300도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겠지. 이게 마이너스 몇 도? 300도잖아. 그럼 마이너스 300도라고도 쓸 수 있네. 또 몇 도라고 쓸 수도 있어? 저 동경은 780도라고도 쓸 수 있겠네. 왜 780도라고 쓸 수 있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720도지. 그리고 60도만큼 더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360도를 두 바퀴를 돌고 60도만큼 올라갔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럼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냥 뭐일 수도 있고 돌지 않고 360도를 몇 번 돌아? 안 돌아, 빵번. 그리고 60도만큼 더 갔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300도는 360도를 마이너스 1번 거꾸로 한 바퀴를 돌고 거꾸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냐고? 밑으로 한 바퀴를 돌아.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플러스 60도 이렇게 갔을 수도 있잖아. 그게 마이너스 300도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거꾸로 몇 바퀴를 돌고 그럴 수도 있어?
거꾸로 두 바퀴를 돌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60도를 거꾸로 두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다시 60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 동경, 요 세타는 이것 중에 어떤 건지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없지. 이 중에 저 벌어진 정도만 가지고는 이게 몇 도짜리인지 진짜 몇 도인지 알 수 없잖아. 얘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한 방에 표현할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니? 뭐라고 쓰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60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세타는 뭐라고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렇게 쓰자. 그리고 n은 뭐라고만 표현하면 되겠어? n은 뭐? 정수. n이 0이면 이거야. n이 1이면 이거고 n이 2면 이거고 무수히 많이 쓸 수 있지? n이 마이너스 2면 이거고 그럼 이거 다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요 각을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무슨 각?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됐니? 그럼 보자. 이건 몇 도라고 쓸 수 있어? 30도라고 쓰면 안 되겠지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30도라고 쓰지 않겠고 요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는 지금 30도일 가능성이 있어. 30도가 아니고 390도일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돌고 30도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세타를 쓸 때는 뭐라고 쓴다고? 360도 곱하기 n 네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30도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이제 일반각이야. 알겠니? 그럼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30도야. 그리고 이것이 세타야. 요게 세타야. 맞지? 그럼 요 세타는 몇 도냐? 210도라고 단정할 수 없지? 210도는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210도잖아. 근데 뭐라고 써야 된다? 세타는 그냥 210도가 아니라 뭘 써야 되죠?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얼마? n 이걸 꼭 써주셔야 되지. 이해가 안 가? 좋냐? 좋으면 안 돼. 그러면 n이 0이면은 그냥 210도고 n이 1이면은 한 바퀴 돌고 210도로 가는 것이고. 이해가 안 가? 이해갔어? 그래서 이것이 일반각의 표시다. 그리고 이 노란 막대기가 시초선으로부터 벌어져 있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동경. 이렇게 맞냐? 그러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세타가 일사분면에 있다. 세타가 일사분면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어? 생각해봐. 이게 일사분면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동경 세타라는 동경이 일사분면에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일사분면에 있으려면 세타는 잘 봐. 360도 곱하기 n. 졸라 많이 돌아. 오른쪽 돌든 왼쪽으로 돌든. 알았어? 왼쪽 음수면을 거꾸로 돌고 양수 이렇게 거꾸로 돌고 양수 오른쪽 왼쪽 막 알아서 지가 돌아. 그래서 딱 여기 멈출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알파만큼 뿅 올라가면 돼. 알파가 뭐냐? 0보다 크고 90거죠. 알파가 예각이겠지? 90보다 작은 예각. 뿅! 이거 알파만큼 큰 거야. 그러니까 세타는 졸라 많이 돌다가 거꾸로 돌고 왼쪽으로 상관없어. 몇 바퀴 돌든 네가 알아서 해. 거꾸로 돌아도 돼. 다 돌았니? 네, 다 돌았어요. 그리고 뿅! 올라가면 조금만 가면 1사분면에. 그럼 세타가 2사분면에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세타가 2사분면에 있으려면 졸라 많이 돌아. 다 돌았니? 360도 곱하기 n을 해. 그리고 몇 도를 더 가야 돼? 무조건 몇 도를 가야 돼? 90도를 가야지. 그지? 90도는 무조건 가야지. 그리고 거기서 뿅! 조금만 더 가면 돼. 알파만큼. 그래야 2사분면이 있어. 이해가 안 가.
얘가 세타가 3, 4분면에 있으려면 세타는 3, 4분면에 있으려면 졸라 막 돌아서 360도 곱하기 n 하고 몇 도를 더 가? 그렇지. 일단은 180도를 더 가. 그리고 거기서 뿅 하고 조금만 더 가면 돼. 예각만큼. 이해가 쌍갔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타가 4, 4분면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세타가 4, 4분면에 있으려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자기 마음대로 돌다가 다 돌았네. 몇 도를 가? 270도를 가.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 알파만큼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러면 세타는 4, 4분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냐? 안 가냐? 이해가냐?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동경이 있어요. 알파, 베타. 알파라는 동경이 있고 베타라는 동경이 있는데 잘 보세요.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두 동경이 첫 번째 일치해. 일치.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알파라는 동경이 이렇게 있고 이게 알파야. 또 뭐 또 있다고? 베타도 똑같다고 이렇게. 노란색이 베타야. 이 동경이. 빨간색이 뭐고? 저 뭐냐? 응? 정음 위로 서서 들어. 알았어? 선생님이 멈출 수는 없잖아. 자기가 잠을 깨야지.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일치하니까 이게 딱 두 동경이 포개지고 있잖아.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얼마야? 몇 도야? 0이겠지. 그러지 않겠니? 0이겠지. 0이잖아 0. 0도 차이가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선생님 알파라는 이 빨간색이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와서 여기에 멈췄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 동경만 똑같을 뿐이지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몇 바퀴 차이 나겠어? 360도만큼 차이 나겠지. 근데 알파가 두 바퀴 도는 거 보면 두 바퀴 차이 나는 것이고 세 바퀴 차이 날 수도 있고 맞아? 그냥 여기서까지만 갔다면 진짜로 0도일 것이고 그래서 앞에다가 뭘 붙여줘? 360도 곱하기 얼마 붙여줘? n을 붙여줘야 돼. n. 이거는 꼭 붙여줘야지.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차이는 없다. 그럼 결국 거기서 360도 곱하기 뭐 n 플러스 0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로 끝나겠지. 차이가 없으니까 뒤에 0도 얘가 차이가 없으니까 둘이 겹치니까. 그럼 두 번째는 일직선상 반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베타라는 동경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알파라는 동경은 이렇게 일직선상에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은 일직선상은 맞는데 방향은 반대잖아. 다시 말해서 무슨 대칭? 무슨 대칭? 원점 대칭.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잖아.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얼마겠냐?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몇 도겠어? 알파라는 각에서 베타라는 각을 빼면 몇 도 차이나? 180 차이, 360 차이나야. 아니 빨간색 빼봐. 요 각에서 요 각을 뺄까? 요 각은 요거랑 같잖아. 막곡지각이니까 요거 빼고 나면 몇 도만 남아? 180도만 남겠지. 몇 도 남는다고? 180도가 남겠지. 아까는 몇 도에 남았어? 0도 차이가 없었잖아. 이번에는 180도 차이 나겠지. 근데 알파가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른다니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앞에다가 역시 뭘 써줘? 360도 곱하기 n을 써주란 말이야. 몇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80도 차이 난다.
얘가 그럼 세 번째 x축 대칭은 어떻게 될까요? x축 대칭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첫 번째 동경하고 두 번째 동경하고 x축 대칭이다. 자 베타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알파는 이렇게 돼 있어. x축 대칭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시초선에서 항상 각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알파가 되겠지. 맞지? 이렇게 돼 있는 게 x축 대칭이고 동경이 x축 대칭이잖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에서 베타를 뺄 게 아니라 알파에서 베타를 뭐해? 더해주겠지? 더하면 몇 도겠어? 얘를 더해주면 얘 가격을 여기다 더할 수 있지? 그럼 몇 도가 완성이 돼? 360도가 완성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360도가 완성이 돼. 그래서 몇 도? 360도가 완성이 되겠네. 둘이 더해버리면 빨간 각과 노란 각을 더하면 한 바퀴가 완성되겠지? 근데 또 말하잖아. 앞에는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 360도 곱하기 얼마? n. 이걸 써줘야 되지. 근데 그럼 이거 쓸 필요 있나? 굳이 쓸 필요 없잖아. 여기 있으니까. n이 0이면 360이잖아. n이 2면 300이 또 3번이고. 그럼 그냥 이거 여기다가 n 넣으면 되는 거지. 0 넣으면 360이고 1 넣으면 360도 2번이고. 굳이 쓸 필요 없잖아.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어? 1 넣으면 한 바퀴 차이 나잖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두 동경을 더하면 360도 차이 나니까. 이해가서? 그래 안 그래? 알파가 거꾸로 돌아오면 아닐 수도 있다니까? 뒤로? 그럼 둘이 더하면 0대. 거꾸로 마이너스 360도가 될 수도 있지.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지. 몇 바퀴를 돌지 모르겠지. 하여튼 둘이 더하면 여기다가 뭐 하다가 360도 하냐고. 이거랑 이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0 넣으면 360이지? 없을 때는 1 넣으면 360 아니야. 1 넣으면 뭐야? 720이지? 이게 없을 때는 2 넣으면 될 거 아니야. 2 넣으면 720 나오니까. 얘네다 1, 2, 3, 4 넣는 거니까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잖아. 쓸 필요 없다. 끝. Y축 대칭하면. 자,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 베타라는 동경이 이렇게 돼 있어. 이때 알파라는 동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알파. 이게 둘이가 Y축 대칭이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역시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몇 도겠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몇 도겠어? 요 베타가 여기랑 같으니까 180도겠지. 맞지? 둘이 더하면 몇 도야?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을 더하면 180도야? 180도. 됐어? 근데 알파가 몇 바퀴 돌고 가는지 모르니까 역시 360도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왔습니다. y는 x 대칭. y는 x 대칭.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해 대칭. 여기가 알파야. 요게 베타. 맞아? 이렇게 서로 뭐의 대칭이야? y 이퀄 x의 대칭이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몇 도가 되겠어? 90도 되겠지. 더하면 몇 도? 90도인데 몇 바퀴를 돌고 가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그럼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y 이퀄 뭐의 대칭?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 실제 해보면 두 개를 더한 것은 270도만큼 차이가 나. 역시 앞에다 뭐 써주면 돼? 360도 곱하기 n 써주면 돼. 이걸 외워야 돼. 알았어? 그럼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잘 보세요. 잘 봐. 요걸 가지고 해도 돼. 요걸 가지고 해도 돼. 270도 한번 해보면 요 마지막 것도 한번 증명해보자면 마지막 것도 y가 뭐의 대칭이라고? 마이너스 x의 대칭이란 말이야. 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야. 두 동경이. 정신 차리자. 그러면 첫 번째 동경이 이렇게 돼 있어. 알파야. 두 번째 동경은 이렇게 돼 있다고. 베타야. 맞아?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요 각은 누구랑 같냐? 막꼭지 각이니까 요거랑 꼭 똑같지?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요 각, 요 각이 있죠, 요 각. 요 각을 여기다 맺고 그러면 180 되지. 그 다음에 남은 90도 있지. 그걸 여기다 메꾸면 270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 근데 이 그림을 그려도 이해는 좋지만 요거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 요거랑 요거 두 개를 꼭 외워야 돼. 외우는 방법 설명해 줄게. 잘 보세요. 이거는 뭐로 돼 있어? 한글로 돼 있지. 한글로 돼 있어. 한글로 돼 있을 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야.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일 이렇게 생각해 줘. 한일 알았지?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일 1. 이건 전부 뭐가 들어가 있어? 영어가 들어가 있지. 영어는 플러스야. 알았어? 영어는 뭐라고? 플러스. 영어는 플러스라고. 됐지? 한글은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영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플러스야. 두 동경을 더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와. 그 다음 우리가 대칭할 때도 어떻게 하냐 보통 x축 대칭하세요, y축 대칭하세요, y 이퀄 x 대칭하세요, y 이퀄 y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 이 순서 기억하고 일치합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잘 보세요. 0, 180 여기도 0, 180 0, 180, 0, 180 이해가? 앞에는 요것만 차이 있고 x 대칭, y 대칭 0, 180 일치합니다. 원점 대칭 한글로 돼 있지. 0, 180 똑같아. 알았어? 그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x 요것만 하면 되겠지? 90, 100, 270 90, 270 이렇게 해오시면 돼. 알았니? 그림도 돼 있으니까. 근데 그림하고 상관없이 저것만 딱 외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세타가 1, 3면 있다, 2, 3면 있다, 3, 3면 있다, 4, 3면 있다. 이건 또 반드시 뭐 해야 돼? 아까 설명했지? 외우셔야 돼. 요 네모 무조건 외우셔야 돼. 알았어? 그 다음에 요거는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 가치가 없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요 동경을, 요 네모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저거를 씁시다. 노트에 책에다가 씁시다. 그리고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알았어? 자, 어디다 쓸까요? 저걸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 78페이지 앞에 78페이지 앞쪽에 보면 삼각함수라고 돼 있고 공간이 좀 있죠? 거기 공간이 넓은 공간에다가 얘랑 얘를 꼭 쓰시고 외우자. 지금 써. 형도야 쓰고 외워라.
다 썼어? 응? 썼으면 퇴근하셔도 돼. 과제는 지수함수 좀 풀면 되니까. 자, 내일까지 해올 때 과제는 6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62에서 73까지 다 풀었냐? 몇 문제씩 나왔냐? 그때 몇 개씩 풀었지? 몇 개씩 풀었어? 한 유형당 2개씩. 한 유형당 2개씩 풀었어? 그러면 내일 올 때니까 얼마 안 되니까 유형당 1개씩만 풀어볼까? 네. 그러면 22개밖에 안 되니까 21밖에 안 되니까 유형당 하나씩 추가로 더 풀어오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좀 어렵기 때문에 21문제도 꽤 시간 걸릴 거야.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돼. 오늘 집에 가서 꼭 풀어와. 내일 올 때까지 수고했어. 형도야.